여행 가서 기분 좋은데 공항에서 짐 검사 받다가 벌금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상할까요?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그런데 11월부터 공항 보안이 확 바뀌었다는 거 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9년 경력의 승무원 지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공항에서 벌금 맞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5가지 물품과 벌금 피하는 8가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여행 팁이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공항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여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11월부터 달라진 공항, 보안의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평소처럼 짐 쌌는데 갑자기 규정이 바뀌어서 당황스럽죠? 저도 9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처음 봐요. 국제공항 보안 기준이 11월부터 3배나 까다로워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물건들이 이제는 무조건 걸립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변화를 말씀드리면 보안 검색대에서 걸리는 승객 수가 하루에 20명에서 60명으로 늘었어요. 검색 시간도 평균 5분에서 15분으로 길어졌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주에 제가 본 승객 이야기예요. 40대 여성분이었는데 여행용 헤어드라이어를 기내용 캐리어에 넣고 왔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을 텐데 새로운 규정에서는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자제품은 사전 신고가 필요해요. 결국 그분은 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규정 변화를 모르는 승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항공사에서도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고 여행사들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요. 저희 승무원들조차 모든 변경 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정도니까요. 특히 충격적인 건 벌금 규모예요. 이전에는 경고나 물품 폐기 정도였는데 이제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와요. 물품 가격과는 상관없이 규정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이거든요. 2만 원짜리 보조 배터리 때문에 30만 원 벌금 받는 경우도 봤어요. 보안 검색대 직원들도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어요. 이전에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며 넘어갔던 경우들이 이제는 무조건 규정대로 처리됩니다. 재량권이 거의 없어진 거죠. 실제로 보안 요원 한 분이 저에게 규정이 워낙 엄격해져서 봐드리고 싶어도 봐드릴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최근 몇 년간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들 때문이에요. 특히 리튬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규정을 대폭 강화한 거예요. 안전을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승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죠. 그래서 여행 전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각 항공사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국적기는 물론이고 외국 항공사 이용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출발 최소 3일 전에는 체크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려요. 두 번째 금지 물품은 대용량 보조 배터리입니다. 여행 가면 폰 배터리 빨리 닳아서 큰 보조 배터리 챙기고 싶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사진도 많이 찍어야 하고 지도도 봐야 하고 하루 종일 폰 쓰다 보면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20,000mAh 이상 보조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완전 금지됐어요. 적발되면 30만 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이 규정이 생긴 이유는 고용량 배터리가 기내 압력 변화로 인해 발화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근무하던 항공편에서 20mAh 배터리가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아찔했어요. 다행히 승무원들이 빠르게 대처해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기내에 있던 승객들은 모두 공포에 떨었거든요. 그 이후로 항공사들이 배터리 용량 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지난달에 본 30대 남성 승객이에요. 해외 출장을 가는 분이었는데 25,000대 야다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가방에 넣고 왔어요. 보안 검색에서 걸렸는데도 처음에는 이거 원래 가져갔던 건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규정이 바뀐 걸 몰랐던 거죠. 결국 그 승객은 배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보안 검색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항공편을 놓쳤다는 거예요. 다음 항공편 예약하느라 추가로 80만 원을 더 내야 했어요. 배터리 하나 때문에 총 110만 원의 손해를 본 셈이죠. 보조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보통 제품 뒷면에 mAh 표시가 있어요. 25,000m, 25m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만약 표시가 없다면 제품 박스나 설명서를 확인해 보세요. 공항에서는 용량 표시가 없는 배터리도 의심 품목으로 분류해서 더 까다롭게 검사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10,000mAh 이하 제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즘에는 10,000mAh 용량도 충분히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스마트폰 2, 3번 충전할 수 있거든요. 주 3일 여행이라면 충분하죠. 만약 정말 대용량이 필요하다면 10,000mAh의 제품 2개를 가져가세요. 개당 용량이 20mAh 미만이면 문제 없어요. 다만 총 개수는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구매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파는 일부 제품들은 실제 용량과 표시 용량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특히 너무 저렴한 제품들은 의심해 보세요. 공항에서는 표시된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정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중요해요. 출발 전에는 반드시 용량 표시 스티커가 선명한지 확인하세요. 스티커가 떨어지거나 글씨가 흐려져서 용량을 확인할 수 없으면 보안 검색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미리 투명 테이프로 보호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전자담배 액상입니다.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액상 여러 개 챙기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특히 해외여행 가면 평소 쓰던 액상을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미리 많이 준비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100ml 이하를 초과하는 액상은 무조건 압수되고 투명 봉지에 포장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이 규정이 특히 까다로운 이유는 액상이 액체류 반입 규정과 화학물질 규정을 모두 적용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매일 보는 광경 중 하나가 전자담배 액상 때문에 보안 검색대에서 걸리는 승객들이에요. 하루에 평균 5, 6명은 기본이고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10명도 넘어요. 대부분 규정을 잘 모르고 오시거든요.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지난주에 본 20대 남성이었어요. 유럽 배낭여행을 가는 분이었는데 한 달 여행이라고 120ml 액상병을 5개나 가져왔어요. 개당 용량도 초과했고 투명 봉지 포장도 안 했죠. 보안 요원이 설명해 드렸는데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액상 5개를 모두 폐기해야 했고 20만 원 벌금까지 받았어요. 액상 구입비만 15만 원이었는데 벌금까지 합쳐서 총 35만 원 손해를 본 거죠. 더 큰 문제는 보안 검색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출발 게이트까지 뛰어가야 했다는 거예요. 100ml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지 궁금하실 텐데 이건 국제항공법상 액체류 반입 제한 때문이에요. 전자담배 액상도 액체로 분류되거든요. 게다가 니코틴이나 기타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서 더욱 까다롭게 관리해요. 투명 봉지 포장 규정도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냥 비닐봉지에 넣으면 안 되고 공항에서 파는 지퍼백이나 투명한 밀폐 용기에 넣어야 해요. 액상이 새지 않도록 밀봉도 완벽하게 해야 하고요. 보안 검색할 때 쉽게 꺼낼 수 있게 가방 맨 위쪽에 넣어 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시중에 나오는 전자담배 액상 용량을 보면 대부분 30ml, 60ml, 100ml, 100ml, 50ml 이런 식이에요. 이 중에서 기내 반입 가능한 건 100ml 이하만이에요. 120ml나 그 이상은 아예 포기하셔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 떠나기 전에 30ml나 60ml 소용량 제품만 구매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행용 소포장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벌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개수 제한도 있어요. 100ml 이하라고 해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1인당 최대 3개까지만 허용돼요. 그것도 모두 투명 봉지에 넣어서 보안 검색 시 따로 꺼내서 보여줘야 해요. 만약 장기 여행이라서 액상이 더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요.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한국 브랜드 액상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나 유럽 주요 도시들은 전자담배 액상 판매점이 많아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출발 전에 액상 용량과 포장 상태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용량 표시가 명확한지, 투명 봉지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새지 않게 밀봉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위험한 물품은 날카로운 화장품 도구들입니다. 화장품 정리용 족집게나 눈썹 칼,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시죠? 저도 여성이라서 이런 도구들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잘 알아요. 특히 여행 가서도 깔끔하게 관리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고요. 하지만 6침입퍼림 이상의 날카로운 도구는 전면 금지되고 발견되면 즉시 폐기 처분됩니다. 벌금은 없지만 소중한 화장 도구들을 잃게 되죠. 이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작은 도구라도 기내에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많이 걸리는 품목들을 알려드릴게요. 족집게, 눈썹 칼, 큐티클 가위, 코털 가위, 면도기, 네일 파일 중에서 금속 재질인 것들이에요. 특히 눈썹 정리용 가위는 작아 보여도 날카롭기 때문에 무조건 걸려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한 달 전쯤 30대 여성 승객이 눈썹 정리용 가위 때문에 1시간 동안 보안 검색을 받았어요. 가위 길이가 정확히 6개미치마였는데 보안 요원이 자로 재어보더라고요. 결국 0.25mm 차이로 통과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어요. 신혼여행 가는 신부가 결혼식용으로 사용했던 고급 족집게 세트를 가져왔는데 모두 7, 8cm 길이였어요. 수십만 원짜리 제품이었는데 모두 폐기해야 했죠. 신부가 울면서 족집게를 버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측정 기준도 정확히 알아두세요. 6cm는 도구의 전체 길이가 아니라 날카로운 부분의 길이에요. 족집게 같은 경우 손잡이 부분은 제외하고 짚는 부분만 측정해요. 가위는 날 부분만 재고요. 이 점을 모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면도기는 특히 복잡해요. 일회용 면도기는 대부분 허용되지만 날을 교체할 수 있는 면도기는 금지예요. 전기 면도기는 괜찮고요. 남성분들이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세요. 네일 파일도 재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종이나 플라스틱 재질은 괜찮지만 금속 재질은 길이에 관계없이 금지예요. 유리 재질도 마찬가지로 금지입니다. 네일샵에서 쓰는 전문용 도구들은 거의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모든 날카로운 도구를 위탁수 화물에 넣는 거예요. 체크인할 때 큰 캐리어에 넣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기내용 작은 가방에는 아예 넣지 마시고요. 만약 기내에서 꼭 필요하다면 여행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교체하세요. 요즘에는 플라스틱 족집게, 종이 네일 파일 같은 여행용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기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전하게 기내 반입이 가능해요. 출발 전에 화장품 파우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평소에 쓰던 도구들 중에 날카로운 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멀티 도구나 스위스 아미나이프 같은 건 당연히 금지고 작은 가위가 달린 손톱깎이도 주의해야 해요. 혹시 도구의 길이나 재질이 확실하지 않다면 항공사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가능 여부를 알려줘요. 공항에서 당황하는 것보다 미리 확인하는 게 훨씬 나아요. 5번째 금지 물품은 압축가스가 들어간 스프레이류입니다. 헤어스프레이나 더드란트서 없으면 여행에서 곤란하잖아요. 저도 여성이라서 이런 제품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습한 동남아시아나 건조한 유럽 여행 갈 때는 헤어 관리 제품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압축가스 스프레이는 용량과 압력 모두 엄격하게 제한되고 위반하면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이 규정이 생긴 이유는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내 압력이 변할 때 스프레이 캔이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승무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스프레이 관련이에요. 승객분들께서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안 된다고 봐야 해요. 특히 압력 표시가 있는 제품들은 거의 다 제한 대상이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드라이 샴푸 스프레이 때문에 짐 전체를 다시 검사받은 가족이었어요. 4인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가는데 엄마가 200ml 드라이 샴푸 스프레이 3개를 가져왔어요. 용량도 초과했고
압축가스 제품이라서 완전히 금지된 물품이었죠. 문제는 그 스프레이들이 가방 안 깊숙이 들어있어서 다른 짐들까지 모두 꺼내야 했다는 거예요. 보안 검색대에서 30분 넘게 시간이 걸렸고 결국 항공편 출발 10분 전에 겨우 탑승했어요. 아이들까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스프레이 제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캔 뒷면을 보시면 압력 표시가 있어요. PSI나 KPA 같은 단위로 적혀 있거든요. 이런 표시가 있으면 압축가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캔을 흔들어 보면 안에서 쇠구슬 같은 게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는 것도 압축가스 제품이에요. 헤어스프레이, 더드란트, 바디스프레이, 에어프레셔, 살충제, 방충제 등이 대표적인 금지 품목이에요. 심지어 선크림 스프레이나 쿨링 스프레이도 압축가스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여름 여행 준비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용량 제한도 까다로워요. 압축가스가 아닌 일반 스프레이라도 100ml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이 금지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스프레이 제품들이 150ml나 200ml 단위로 나오거든요. 여행용 소용량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여행용 크림형 제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헤어스프레이 대신 헤어왁스나 헤어크림, 더드란트 대신 스틱형이나 롤온형 제품을 쓰시는 거죠. 기능은 비슷하면서도 기내 반입에 전혀 문제 없어요.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헤어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한국과 크게 차이 나지 않고요. 특히 동남아시아는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도 많아요. 만약 정말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위탁수 화물에 넣으세요. 큰 캐리어에 넣으면 용량이나 압력에 관계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다만 캔이 터지지 않게 잘 포장해서 넣으시고요. 출발 전에 스프레이 제품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평소에 쓰던 제품 중에 압축가스가 들어간 게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헤어 제품이나 화장품 중에 스프레이형은 대부분 압축가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6번째 주의사항은 스마트 가전의 리튬 배터리 문제입니다. 휴대용 선풍기나 가습기 같은 스마트 기기, 여행 필수품이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휴대용 선풍기 없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 작은 가습기 챙기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분리 불가능한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사전 신고가 필수이고 무신고 시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요즘 스마트 기기들이 대부분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무선 스피커 때문에 보안팀에 끌려간 승객이었어요. 20대 남성이었는데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면서 파티용으로 큰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스피커 안에 2000mAh 용량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스피커 제조업체에서 배터리를 본체 안에 완전히 고정시켜서 일반인은 절대 뺄 수 없게 만든 거죠. 사전 신고도 안 했고 보안 검사에게서 엑스레이 찍을 때 큰 배터리가 발견된 거예요. 결국 그 승객은 보안 사무실에서 2시간 넘게 조사받았어요. 배터리 용량 확인하고 제품 사양서 찾아보고 항공사에 문의하고 하느라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다행히 테러 목적은 아니라고 판정됐지만 50만 원 벌금과 함께 스피커는 폐기 처분됐어요. 요즘 시중에 나오는 스마트 기기들 중에서 주의해야 할 제품들을 알려드릴게요. 휴대용 선풍기, 무선 가습기, 블루투스 스피커, 휴대용 프로젝터, 액션캠, 드론, 전동 칫솔, 휴대용 청소기 등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리튬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요. 배터리 분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제품 설명서를 보시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사용자 교체 불가능한 배터리라고 적혀 있으면 사전 신고 대상이에요. 배터리 커버를 나사로 고정한 제품들도 일반적으로는 분리 불가능으로 분류돼요. 사전 신고 절차도 복잡해요.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항공사에 연락해서 제품 사양, 배터리 용량, 제조업체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해요. 항공사마다 신고 방법이 다르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고요. 대한항공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외국 항공사는 전화나 이메일로만 접수받아요. 신고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요. 제품 매뉴얼, 배터리 사양서, 구매 영수증, 제조업체 인증서 등이 필요해요. 특히 중국에서 구매한 제품들은 인증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더 까다로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구매 전에 배터리 분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행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제품들이 있어요. 배터리를 쉽게 분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공항에서 문제될 일은 없어요. 만약 이미 분리 불가능한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위탁수화물로 보내세요. 다만 위탁수화물로 보낼 때도 제한이 있어요. 100일 안을 초과하는 배터리는 위탁수화물로도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아예 포기하셔야 해요. 항공사별로 그 규정이 조금씩 다르니까 탑승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저비용 항공사들은 특히 더 엄격한 경우가 많아요. 국제선과 국내선 규정도 다를 수 있고요. 7번째 핵심 팁은 벌금을 회피하는 똑똑한 짐 싸기 전략입니다. 매번 짐 쌀 때마다 뭐가 안 되는지 헷갈리죠. 저도 9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승객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와 3단계 검증법을 공개하려고 해요. 승무원이 실제 쓰는 체크리스트와 3단계 검증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공항 보안 검색을 5분 만에 통과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알려드린 승객들 중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출발 3일 전 체크리스트 작성이에요. 여행짐을 다 싸기 전에 가져갈 물품들을 리스트로 만드세요. 전자제품, 화장품, 의약품, 기타 용품으로 분류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이때 각 물품 옆에 용량이나 크기를 같이 적어두시고요. 제가 실제로 쓰는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드릴게요. 보조 배터리는 용량 확인, 액상류는 100ml 이하인지 체크, 스프레이는 압축가스 여부 확인, 날카로운 도구는 6cm 이하인지 측정, 전자기기는 배터리 분리 가능 여부 확인하는 식으로 정리해요. 두 번째 단계는 출발 1일 전 재검토예요. 실제로 짐을 싸면서 리스트와 대조해 보는 거죠. 이때 놓친 물품이 없는지, 새로 추가된 게 있는지 확인해요. 특히 마지막에 급하게 넣는 물품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달 전에 이 방법을 알려드린 40대 주부 승객이 있었어요. 가족 여행을 준비하면서 체크리스트대로 했는데 2일차 재검토에서 아이 기저귀 가방에 들어있던 작은 가위를 발견했어요. 미리 찾아서 위탁수화물로 옮겼기 때문에 공항에서 전혀 문제 없이 통과했죠. 세 번째 단계는 당일 최종 확인이에요. 공항 가기 전에 기내용 가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깜빡하고 넣은 물품이 없는지, 액체류는 투명 봉지에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포장 요령도 중요해요. 보안 검색받을 때 쉽게 꺼낼 수 있게 짐을 정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가방, 맨 위에, 액체류는 지퍼백에 넣어서 따로 보관, 전자기기들은 한 곳에 모아두세요. 실제로 보안 검색대에서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방을 엑스레이에 넣기 전에 노트북과 액체류를 미리 꺼내 놓으세요. 신발과 벨트도 미리 준비해 두고요. 이렇게 하면 검색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항공사별 웹사이트 활용법도 중요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각 항공사마다 금지 품목 리스트가 조금씩 달라요. 출발 전에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특히 국제선과 국내선 규정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경유 항공편이라면 경유지 국가의 규정도 같이 확인해야 해요. 한국에서는 괜찮았는데 정온다에 경유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아요. 각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에는 금지 품목 체크 기능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반입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유 시간 확보가 중요해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항에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여유롭게 보안 검색을 받으시길 추천해요. 마지막 8번째 정리와 함께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9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직접 목격한 사례들과 함께 11월 공항 보안 강화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은 공항에서 벌금 맞지 않고 안전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11월 보안 강화 현실을 반드시 인식하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루에 벌금 받는 승객이 3배나 늘었고 벌금 규모도 최대 1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더 이상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20,000mAh 이상 보조 배터리는 절대 기내 반입 금지예요. 30만 원 벌금은 물론이고 항공편까지 놓칠 수 있어요. 10,000mAh 이하 제품으로 바꾸시고 용량 표시가 명확한지 꼭 확인하세요. 2개까지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작은 용량 2개를 준비하세요. 셋째, 100ml 초과 전자담배 액상은 무조건 압수되고 20만 원 벌금이 나와요. 투명 봉지 포장도 필수고요. 장기 여행이라면 현지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매일 5성명씩 걸리는 걸 보면 정말 흔한 실수거든요. 넷째, 6cm 이상 날카로운 도구는 즉시 폐기 처분됩니다. 족집게, 눈썹 칼, 네일 파일 같은 화장 도구들 조심하세요. 위탁 수화물에 넣거나 플라스틱 재질 제품으로 바꾸는 게 안전해요. 측정 기준은 날카로운 부분의 길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다섯째, 압축가스 스프레이는 용량과 압력 모두 제한받아요. 위반 시 40만 원 벌금이니까 크림형 제품으로 바꾸세요. 헤어스프레이, 더드란트, 드라이 샴푸 모두 해당되고 현지 구매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여섯째, 리튬 배터리 내장 스마트 가전은 사전 신고가 필수예요. 무신고 시 50만 원, 벌금에 2시간 조사까지 받을 수 있어요. 휴대용 선풍기, 블루투스 스피커, 무선 가습기 등 요즘 인기 제품들이 대부분 해당돼요. 구매 전에 배터리 분리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일곱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똑똑한 짐 싸기가 핵심이에요. 출발 3일 전 리스트 작성, 1일 전 재검토, 당일 최종 확인하는 3단계 방법을 써보세요. 이 방법으로 보안 검색을 5분 만에 통과할 수 있어요. 9년 경력 승무원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규정 확인이 여행비 절약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벌금 한 번 맞으면 여행 예산이 완전히 망가져요. 미리 30분만 투자해서 준비하면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거든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규정은 계속 바뀌고 있고 나라마다 기준도 달라요. 경유 항공편이라면 경유지 규정까지 확인해야 하고요. 다음 여행 전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공유가 누군가의 여행을 구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공항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다른 여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앞으로도 여행 관련 꿀팁을 계속 업데이트할 테니까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항공권 할인 받는 숨겨진 방법들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